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자, 이게 이제 복불복이야. 겁나 쉽거나 겁나 어렵거나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갑이 2017년 2월 10일 을 소유 X 상가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7억이 임차해서 상인법상 대항력권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라고 해서 자, 이제 보증금 자, 크죠. 그래서 소위 고액 임대차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28회 때 민법하고 공인중개사법 두 군데서 각각 한 문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기우등이라고 해서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 적용하지 않는다.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상가건물의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이런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럼 나머지 조항 등은 어떻다 적용을 하게 됩니다. 제일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갑의 갱신 계약 요구권이라고 하는 임대차 기간,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해서 요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 갑과 을 사이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약정했을 때, 자, 을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서 키워드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은 상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래는 이제 임차인만 6개월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임대인 을도 6개월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3번, 갑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따라서 갱신하는 임대차,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 보증금 등은 증감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자, 계약 갱신 요구 등은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4번, 임대차 종료 보증금 반환되지 않았을 때 그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오른편 구성하고 있죠. 고액 임차인에 있어서는 주택 상가건물의 임차권 등기라든가 우선 변제권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5번, X건물이 경매로 매각이 되는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해서 요걸 틀리게 구성을 하고 있다 해서 기, 우 등에 대해서는 어떻다?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게 논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 정도 보셨고, 그 다음 쟁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 1번 틀렸죠. 그래서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다? 대항력 발생하게 된다라고 할 것. 2번 지문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인법 적용 배제라고 하는 거. 상가 건물이 아닌 공업용 건물 등에 대해서는 어떻다? 상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자, 2번을 가지고 자, 답을 구성을 했던 사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3번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2년 미만 했을 때 요거 틀렸죠. 주임법 얘기고 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 정했을 때 그 기간 1년으로 보게 된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주임법 상인법을 비교하는 문제. 전 차인의 차임 연책이 2개 차임액에 달했을 때 계약 해지할 수 있다. 3기죠. 해서 우리가 비교할 거 나오진 않지만은 주임법에서는 2기분 차임 연체하면 묵시 갱신이 배제가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해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민법에서 다뤘던 거 토지 임대차에서 2기분 차임 연체하게 되면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인법에서 3기분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은 역시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3번,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권. 자, 방해가 있는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가 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권리금 회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가 종료가 되는 시점에 있어서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 되려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떻다? 바로 이 새로운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줘야 되는 것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시점 자체가 임대차가 종료한 시점부터 계산을 하게 된다. 해서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해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 시효 기본적으로 3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것이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보게 되면은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바로 보증의 설정 등 중에서 공탁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자, 공탁금 자, 사망하거나 자,
이런 경우에 3년간은 어떻다? 회수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 3년과 관련한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2014년 1월, 자, 갑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을의 X 상가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1억이라고 하는 거. 자, 월 차임 40만 원 임차했다 해서 갑이 상가 건물의 임차인, 그리고 최선순위 권리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논의의 전제를 잡습니다. 그리고 대항 요건 갖추고 확정 일자도 받게 된다. 그러기에는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우선 변제권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자, 갑이 3개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 상당액을 연체했을 때 임대인 을은 갑의 계약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 해서 갱신 요구 거절 사유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죠. 세 가지 이슈. 자, 임차인의 의무라고 하는 거 차임 지급해야 된다.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동의 없는 전대체에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목적물을 온전하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기본 뼈대가 되게 된다. 그래서 3개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했을 때 이때 계약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의 없는 전대세 했을 때 계약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고, 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 목적물을 파손했을 때도 계약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오른편. 2번 임대차 기간의 기업판에서 따로 이 약정이 없을 때 그 기간은 1년으로 보게 된다. 오른편. 3번 갑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에 따라서 X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갑의 건물 명도 의무 이행은 집행개시 요건이다. 이걸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전세권자하고 임차권자 다시 비교를 해봐야 돼.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는데 전세금의 반환이 없게 되면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경매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물을 누구한테? 전세권 설정자에게 반환해야 된다. 이에 비해서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등이 없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임차인이 자, 경매 청구를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명도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어려웠던 주제에서 주임법, 상임법 똑같은 구조입니다. 임차인에 대해서 좀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나가지 않고도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취지. 4번 갑이 X 건물의 환가 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이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해야 된다. 해서 다시 우리 그 민사 집행법 얘기 한번 가볼까요? 자, 어떤 건물에서 경매 신청이 있게 된다라고 해서 만약에 경매 신청했으면 이때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하는 것을 촉탁을 해서 등기가 이루어진다. 이때부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럼 이제 법원에서는 자, 이때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바로 배당 요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자, 각종 채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그 배당 요구를 감안해서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임차인도요,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거 언제까지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배당 요구 결과물을 가지고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 오른편. 5번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X 건물에 대한 되지 아니한 X 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돼서 매각되더라도 갑의 임차권은 존속하게 된다 해서 선순위 권리자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최선순위 권리가 되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배당금 전액 변제받지 않는 이상 살아남아 있게 된다 해서 이 문제의 답은 3번. 3번은 상당히 어렵게 나름대로 구성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요. 전반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은
1번부터 자 3번을 제외한 4번, 5번 이런 내용들이 좀 무난하게 구성이 됐었고 좀 난이도 있게 나왔던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틀렸죠? 그래서 지금 새롭게 나온 주제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주임법 상위법 같은 맥락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 받아서 뭘 할 수 있다? 확정일자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2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했을 때 임대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자 이건 이제 계약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 이렇게 가죠. 3번 질문이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 기간 몇 년? 10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자 이것도 틀리게 뽑았고요. 4번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은 세무서에다가 등기명령 신청할 수도 아니죠.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자 5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을 때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보가 있으면 즉시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즉시 틀렸죠? 3개월 지나서 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해서 답은요 2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꼬리를 물고 나오는 이슈죠. 그래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배제라고 해서 계약 갱신 요구 사유, 거절 사유 3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1년 6개월 이상 공실로 두게 되면 어떻다?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원래 그 외에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내용을 소화할 수는 없는 것이고 4개만이라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문제를 풀어가는 테크닉에서 30회 때 답은요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지금 29회 때 나왔던 문제 이거야 이거 이 문제를 가지고 30회 다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자 상가 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거 4가지만 외우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업번은 아니죠. 자 1년 6개월 이상 자 공실로 두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바로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구하고 3가지 있었죠. 첫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3기분 차임 연체하지 않았을 때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개념이 뭐가 있었냐면은 고의도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자 동의 없는 전대차를 했을 때 이때는 계약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 등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외에도 나머지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대단히 많습니다. 이걸 하나 읽어서 쇼부를 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기억 하나 요것만 아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는데 니은 디귿 리을을 보는 게 아니에요. 4개만 주구장창 외워야 되고 29회 때 이 문제 구성되고 나서 다시 30회 때 뭐라고요? 바로 계약 갱신 요구의 거절이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배제라고 하는 주제 똑같이 구성을 하게 됩니다. 꼬리를 물고 나오는 패턴이야. 그래서 이 두 문제를 다 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4가지를 정확하게 외우게 되면 일단 3가지 계약 갱신 요구의 거절 사유라고 하는 거 3가지 하고요. 1년 6개월 이상 공실로 두게 되는 경우 즉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다? 계약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 나머지 외에도 너무 사연들이 많아서 개별적으로 외워지지도 않고 외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억 하나 29회 때 문제는 기억 하나만 가지고 요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풀어야 되지 기억만 배제하고 나머지를 기억만 배제를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3번하고 5번 중에 찍는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이지 절대로 이걸 다 외워서 풀 수 없습니다. 이게 거의 10개 가까이 돼요. 그래서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요거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외워서 쇼부를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 요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무조건 법에는 다 뭐야? 계약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사유만 예시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이슈 3만 낼 건 뭐라고요? 1년 6개월 이상 공실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사유 세 가지 묶어서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지 이걸 하염없이 그 많은 종류를 외우는 것은 불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셨고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역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등 관련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추천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임대차가 종료 날로부터 얼마? 3년 내에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서 지금 문제 맥락을 보면 과거에 한참 이슈가 됐던 것은 바로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사유 요걸 갖고 주로 재미를 보다가 이제는 이 문제를 지금 보게 되면은 26회, 29회, 30회 등 모든 문제가 바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라는 주제와 연계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자 문제 거의 다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요약제 101페이지 가지고 상가 건물의 임대차 관련한 쟁점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해서 요약된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상임법이 적용 배제라고 하는 것 일시 상임 명백한 임대차고요. 상가 건물이 아닌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임법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차 기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 등에 관한 규정은 어떻다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것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약정하지 않게 되면 존속기간 약정하지 않게 되면 1년으로 보게 된다. 다만 자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한 경우도 1년으로 보게 되는데 임차인은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고액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대인도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은 고액 임대차에서는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갱신 요구 관련해서 10년까지 가능했던 것이고요. 갱신 요구에 따른 갱신이 있게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 등은 어떻다 증감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편 갱신 요구 배제 사유 이미 계속해서 반복해 드린 주제죠. 그래서 3개 차임에게 다르도록 연체했던 경우 동의 없는 전대차,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그리고 이런 사유들에 걸리게 되면은 권리금 회수 기회라고 하는 것도 다 보호를 배제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여기다 이제 1년 6개월 공실로 도는 케이스까지 묶어서 4가지가 우리가 시험용으로 외울 수 있는 영역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가건물의 임차인 권리라고 하는 것 해서 대항력 거의 현대죠. 자, 이건 사업자 등록 신청하게 되면 어떻다? 대항력 발생하게 된다. 한편 자 이거 대항력은 자 존속 요건이기도 한다. 그래서 자 간간히 나오는 질문 대항력인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전차인 이 사람이 직접 점유하면서 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대항력은 유지되게 된다. 나름대로 상임법에서 사례형 또는 판례를 가지고 어렵게 구성하는 사례가 이명제를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될 테고 대항력 갖고 있으면요. 자 임차인은 바뀐 집주인한테 상가 건물의 주인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소액 임차인이라는 전제가 쌓이면 최대 2분의 1까지 자 선순위 권리자보다도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검토하게 될 게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배제 등 관련해서 4가지 이슈가 되죠. 그래서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3개 차임에게서 다르도록 연체했을 때 동의 없이 전대차 했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에서 이 외에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3개, 4개만 그냥 주구장창 외운다라고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배제 등 관련해서 다시 지금 소멸시효, 자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를 받지 못했을 때 임대차 종료 날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게 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우선 변제권은요 세무서한테 가서 확정 일자를 받아야지 우선 변제권 발생한다. 거의 구성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 있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선 변제권이 있게 되면은 이게 이제 임차인은 임차 건물의 양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게 되면 보증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요건 이제 경매 얘기인데 문장이 부드럽지 않습니다. 경매에서 이 사람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낙찰받은 양수인, 매수인한테 인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선수인 저당권 실행에 따라 경매가 실행되면 임차권은 당연히 말소 기준권리 밑에 있는 권리니까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 정도가 되겠고요. 상가금으로 임차권 등기 등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이슈, 제2의 임차인은 전혀 다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말소 등기 관련해서 자, 피배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배임에 해당되면 이건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 먼저 반환해야지 뭘 할 수 있다. 바로 자, 지금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요 정도까지가 상임법의 주요한 내용.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